목포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3시간 20분. 그런데 KTX를 타고 가려면 4시간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목포에서 부산을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천안화산까지 올라갔다가 경부선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목포를 하루 왕복 2차례 운행하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타도 4시간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디젤 노선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남해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철도 구조가 남은 이유와 앞으로 고속화 계획까지 알아봅니다. 남해안철도는 지난해 목포보성선에 수조원을 들여 새 철길을 깔아놓고도 그 위를 달리는 건 최신 KTX가 아닌 구식 디젤 열차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전선 전 구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단절 구간,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이어지지 못한 45km 때문입니다.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전체 구간은 약 121.5km입니다. 이건 사업 전체 길이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보성을 거쳐 순천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을 모두 포함한 총연장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보성에서 순천까지 약 45km 구간입니다. 이 짧은 구간이 지금 남해안 철도의 핵심 병목입니다. 이 구간 하나가 사실상 남해안 전체 고속철도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철도는 이미 대부분 완성됐습니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82.5km 신규 노선이 깔렸고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 등 남해안 곳곳에 신규 역까지 들어섰습니다. 순천에서 광양, 진주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구간 역시 사실상 연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마산을 잇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구간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툭 하고 빠져 있습니다. 바로 보성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전철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보성까지 최신식 철길을 만들어 놓고도 전기를 쓰는 열차가 아닌 디젤 기관차가 덜컹거리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순천 도심 통과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상으로 갈 것인가? 지하로 넣을 것인가? 이 단순한 선택을 두고 3년 넘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행정 절차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한 구간의 지연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보겠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이동하면 약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순천 구간이 완성되면 이 시간은 2시간 24분까지 줄어듭니다. 무려 1시간 47분 단축.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생활권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광주에서 부산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직결 고속 노선이 없어 시간과 효율 모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철화가 완료되면 광주 송정에서 출발해 순천, 진주를 거쳐 부산까지 하나의 고속축으로 연결됩니다. 즉 영호남이 2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이 전철화되면서 KTX 이음급 열차의 연속 운행 가능해집니다. 지금처럼 구간마다 속도가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속도로 달리는 진짜 고속철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당초 계획은 2027년 개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빨라야 2033년입니다. 무려 6년 이상 지연된 셈입니다. 그 사이 이미 완성된 구간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인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매몰 비용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해안 철도의 또 다른 핵심 축,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역시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단순 연결선이 아니라 부산 도심까지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지만 붕괴 사고 이후 복구가 길어지며 개통 시점은 계속 밀리고 있고 정상화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쪽에서는 광주와 순천이 끊겨 있고 동쪽에서는 부전 마산을 잇는 부산 진입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의 완성됐지만 양 끝이 동시에 막혀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열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직결 운행은 제한되며 철도망 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남해안 철도는 출발도 막히고 도착도 막힌 상태에서 중간만 완성된 기형적인 철도 네트워크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그리고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 두 구간이 완성되는 순간 목포에서 부산까지 비로소 하나의 고속철도 축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끊어진 선로 하나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작은 단절 하나가 전체를 멈춘다. 지금 남해안 철도가 딱 그 상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남해안은 더 이상 느림보 철길이 아닌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진짜 고속철도 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주 송정에서 삼낭진까지 총 289km에 이르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물류와 여객 수요는 급증했지만 기존 선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낭진에서 순천까지 구간은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현재도 고속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의 구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이 구간은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 하나 때문에 경전선 전체는 완성되지 못한 채 중간중간만 개선된 불균형 철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 구간은 복선화와 전철화가 진행되며 고속 운행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핵심 연결축인 광주 순천 구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전체 노선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은 단절되고 속도는 제한되며 경전선은 여전히 느림보 철도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은 단순한 미개량 구간이 아니라 경전선 전체의 속도를 결정짓는 마지막 병목 구간인 셈입니다. 보성과 순천 45km. 이 연결이 완성되는 순간 남해안은 하나로 이어지고 느림은 사라집니다. 영원함 2시간 시대, 이제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 개발 그림. 지금까지 경전선 전철화 노선과 남해안철도 완전 개통까지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